예, 저희들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동경과 사도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말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에 대한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가, 한국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성과인가, 실제로 그것이 표기되어 있던 향토박물관은 어떤가 다 살피고 왔고요. 특히 부가적으로 도쿄에 있는 군함도에 가는 시설, 그것도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면서 지진 소문도 있고 태풍이 다가오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원래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성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절된 사안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에 계속 일어날 거대한 역사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긴 기자회견문 이미 사전에 배포를 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저희 네 사람이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인미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이혜민, 진보당 정혜근 의원입니다. 이재강 의원님은 지금 터키 출장을 튀르키예 출장을 가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니카타현 사도광산의 현장을 실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망언부터 지적해야겠습니다. 우리 방일단이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던 그 시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야 할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과연 이런 망언을 하고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도 없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적 진실이자 그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 일본 외무성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방일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일단은 일본 당국에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진실 적시,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 장소 이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면담을 거절했고 의견서 현장 접수마저 거부했습니다. 뉘우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철희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가오를 인정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의견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일 관계 당국이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 자체의 규모도 작았지만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서 3층 구석에 있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된 전시장은 매우 비좁았습니다.
전시물 대부분은 간이 개시대에 인쇄물을 붙여놓은 형태였고 유물이라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도시락 한 점뿐이었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는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도제를 지냈던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라이 마리 사도시 의원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구역 곳곳에 사실을 전시하고 조선인 기숙사터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기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우리는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서 일본 현지의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현장을 실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본 당국의 비겁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했는가 의아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일본 현지 방문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기간에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일본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분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여야 그리고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인과 전문가, 양국 언론인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화해와 진정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 일동. 고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저기 백브리핑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보다 정돈된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평가회를 가지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근 의원님은 환노위 때문에 가셨고요. 저희 3명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사도광산에 이어서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중일마등 제일 좀 불종적인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신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한 사건이 굴종이거나 외교 참사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로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지금 한일 정부의 일종의 공감대 또는 공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일본 바로 사도섬을 가지 않고 도쿄를 갔던 이유가 2015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충격적인 거는 2015년 그 군함도에 약속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노동이라는 그 말을 쓰지 않으면 그 밑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고 배고팠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전시 상태에서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충격받은 거기에 가이드하는 분의 말과 최근에 김영석 독립기념광장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있으니까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일본의 강점이 합법이었고 그러면 징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고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가는 것이 똑같았거든요. 네, 조성만 하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제들 말고도 광복절 전날인 14일 날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현 방통위원장 지금 피탄핵 소추인이 됐죠. 이진숙 증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 몇 회 광복절이냐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광복절 건국절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외적인 외교 문제에도 이번에 가서 많이 확인을 하고 왔지만 대내적으로 친일 기조에 완전히 매몰된 정권의 모습을 동시에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도 어디 네네. 말씀하시겠어요? 예. 일단 아까 우리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시의 아라이 말이라는 분이 사실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해서 사실 거기에 기숙사 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손으로 다 풀을 다 제거해서 터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게시물도 아직까지 물론 일본이 이번에 이제 게시물에 기숙사 터였다고 표시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없었고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구서를 작년 10월쯤에 나중에 소개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강제노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바로 그 얘기하지 않고 일본 정부도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뛰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반면은 사도광산이라는 이것이 일본에서 유네스코가 오히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본은 산업시설보다는 지질학적 가치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었고 관광지로서 활성화되는 것을 원했는데 일본은 제가 지금 군함도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일본의 거대한 그 근대화 산업을 내세우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고 지금 이후에도 사도광산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산업시설에 대한 등재를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저희가 니가타현에서 만나는 사람은 사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은 일본 내에서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지역의 역사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탄광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무던하게 애를 써왔던 분들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에 와서 90년대부터 강제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쓰비시 광산이 당시 강제 동원되었던 노동자들 한 1,400여 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공탁을 나중에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 노동자들이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그 진보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과 그 평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추적을 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언론인들도 관심이 꽤 많았었습니다. 지방지 니가타 일보나 또는 방송국 또 전국 방송국도 우리가 동행하고 또 중간에 현장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혹시 유네스코 등재를 되돌리려는 남의 잔치에 재뿌리는 정도의 그런 경계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좀 더 완성된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좀 완성된 유네스코 등재지.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적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카와는 등재 범위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고 특히 한국관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제가 일본인이라면 관광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옮겨라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추도식을 한 이유가 일본이 이번에 이제 매년 추도식을 하겠다는 하나 약속을 했는데요. 추도식을 하려면 명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추도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명부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이 3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돼서 외무성에다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셨으니까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더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당 의원들 모습 아쉽다고 하셨는데 혹시 물밑에서 사진해 보셨을 때 관심 있는 여당이나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이제 외통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문광이 문제기도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당 한 3분 정도한테 저희들이 원래 국회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거절을 하셨고, 저는 거절의 이유가 조금 더 놀라웠고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이 사도광산도 끝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지금 계속 등재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많은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국책연구기관이나 또는 고위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거대한 역사전쟁이 한일 간에 일어나고 있고 이미 승부가 갈린 것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가고 있고 한국은 적극적인 방조 내지 또는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국회 차원에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서 누구 만났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 분을 빼먹었어요. 저희 모든 일정에 3인당의 유고 오츠바키 의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고 오츠바키 류우코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의원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많은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OBS 윤총 기자입니다. 좀 많은 점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아서 딱 한 가지 좀 가장 큰 문제로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거기 향토박물관은 등재 범위에도 벗어나지만 옆에 일본 유명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라푸타라는 천궁의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에 젊은 사람들이고 거기 우리가 갔던 때가 일본의 추석이라고 하는 오봉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왔는데 거의 물품이 제대로 다른 물품도 전시된 것이 빈약한 향토박물관에, 그것도 2층 내지 3층의 구석방에 6평짜리에 유물은 단 한 점, 도시락이었고요. 3면이 우리가 선거 상황실처럼 이렇게 가 게시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인쇄물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 모양만 개선될 게 아니라 저는 장소도 옮겨져야 되고 특히 안에 있는 내용은 일본이 군함도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약에 와서 알선하고 모집해 총독부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 총독부가 행정기관이라고 약하게 총독부인데 행정기관이 민간업자한테 의뢰해서 알선하고 모집했다. 여기에 강제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고생했다는 말하고 연결해서 강제라 그러는데 전시에 누구든지 거기서 노동을 하면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좀 국회 내에 비판이나 아니면은 좀 성명서를 발표하실 예정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실 텐데 특별히 TF를 구성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일본의 지식인들을 초청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야당이 같이 어디 여당을 초청하고 싶지만 안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 거대한 계획에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자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공모한다는 뜻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 계획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포괄을 해서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다녀온 것이 이걸로 끝난 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싸움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도는 우리 한반도와 한 1000년 정도의 교류를 가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요. 모르긴 해도 그게 나루터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도와주는 나루터라는 뜻인데요. 더 사료를 봐야 하겠지만 한국어로는 왜냐하면 일본의 대부분은 동해 쪽에 큰 도시들이 있는데 서해에 있는 니가다가 제일 큰 서해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국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들이 이런 왜곡에 앞선다면 한일 간의 지식인들이 진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말씀하셨던 장소 예. 사진이나 영상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게요.